자, 이제 합시다. 이제 합시다. 제일 오는 거 응? 제일 쉽으시잖아요. 뭐 지금까지 혼자서 다른 학원 다녔니? 계속 5분 쉬었는데? 그래서 나 저번에 10분 안 했어요. 저번에 제가 명상 같이 5분, 10분, 5분. 그리고 오후 수업은 5분, 5분 쉬었고. 자, 여튼 합시다. 아, 그리고 오늘은 사실 더 좀 급한 게 아까 늦게 시작해서 좀 더 급해. 자, 봅시다. 자, 필수 이제 4번이 있는데 쌤이 강의 노트에 그러고 보니까 페이지를 이제 쌤이 수정하면서 페이지 번호를 안 적었는데 알아서 맞춰서 잘 적어 주십시오. 27페이지가 적혀있고 27페이지 이후로는 알아서 잘 적어야죠. 쌤도 적어야겠어. 27페이지 이후로는 잘 알아서 적으십시오. 미안. 28 지금 이제 할 내용이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자, 일단 봅시다. 거기 이제 강의노트 31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 중요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 요거는 사실 아까 그거보다는 조금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근데 그래도 꽤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자, 정말 독립적이 동떨어진 주제거든. 그런 거 치고는 꽤 나오는 편이라서 중요하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함수 방정식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기본적으로 항등식이야. 항등식인데 특별하게 이제 만족하는 함수가 존재하는 항등식이라서 이제 함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fx 더하기 y가 는 fx 더하기 fy는 더하기 뭐 2xy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야. 쌤이 이제 그 강의 노트에 적혀 있는 얘랑은 조금 다르게 적었는데 어차피 다 그냥 비슷합니다. 풀이 방법은. 자,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f 프라임 이제 0, 2, 3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f 프라임 1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맷인 것 같습니다. 자,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리고 일단 이번에는 쌤이 방법 1만 설명할 거거든요. 밑에 방법 2도 있는데 방법 2가 더 간단하긴 한데 조금 더 설명해야 될 게 많아서 지금은 의미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방법 1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보통은 x에 0, y 0을 대입합니다.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f0는 f0 더하기 f0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지?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서 f0가 0이라는 값을 얻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f'0이 주어져 있으니까 f'0을 한번 써보자. f'0을 써보게 되면 이런 정의에서 리미트 h가 0로 갈 때 h분의 f0 더하기 h 빼기 f0 이렇게 돼. 괜찮지? 근데 f0이 0이었으니까 얘는 리미트 h가 0로 갈 때 h분의 fh라는 친구의 극한값이 3이라고, 요게 3이라고 주어진 상태인 거야. 자, 이게 두 번째 할 일. 세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두 번째 할 일이 이제 우리는 f'1을 구하라고 했잖아. 지금 f'1을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요거는 h가 0으로 갈 때로 써야 됩니다. h분의 f1 더하기 h 빼기 f1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요 식을 보면 이 식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다시 말해서 저기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h를 대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 거냐면 이 등식이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할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야.
그러면 어차피 1도 실수고 h도 실수니까 이 두 개를 대입해도 괜찮은 거지. 그러면 f1 더하기 h는 f1 더하기 fh 더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h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f1 더하기 h 빼기 f1은 뭐야? 요거만 남을 거 아니야. 저걸 저기다 대신 넣으라는 얘기. 다시 여기 있는 식이 뭐야? f1 더하기 h 빼기 f1이잖아, 맞지? 그러면 요 f1을 넘기면 f1 더하기 h 빼기 f1은 fh 더하기 2h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얘기지. 괜찮니? 써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더하기 2h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요 친구가 h분의 fh가 지금 얼마로 간다고? 3으로 간다고? 그럼 h분의 2h는 무슨 꼴? 0분의 0꼴. 그럼 h끼리 약분하면 뭐가 남아? 2가 남겠네. 하나는 3으로 가고 하나는 2로 가지. 그럼 둘이 다 하면 얼마? 5가 되겠네, 맞지? 얘는 3 더하기 2라서 답은 5 이렇게 풀어. 이게 요 문제를 푸는 풀이입니다. 이렇게. 근데 시험이 곧잘 나와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책임 문제가 사실 더 쉽거든. 얘는 뒤에 이제 이게 꼬랑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여기는 거의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저건 더 간단하게 풀릴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 4번을 너희들이 이제 해설 보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게임이 얘도 좀 별로긴 한데 그냥 4번을 하겠습니다. 4번을 해봅시다. 이번에 이제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가 이렇게 쪼개서 하자. 그리고 f'는 0이 4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게 나왔거든. 자, 해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x에 0을 대입하고 y 0을 대입하는 겁니다. f0는 f0 더하기 0, f0가 되어서 이게 지우고 나면 f0가 0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우리가 f'0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편하게 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f0 더하기 h 빼기 f0가 될 거고, 얘는 다시 정리하면 h가 0로 갈 때 h분의 fh가 만들어질 거고, 얘가 지금 f'0이거든. 다시 말해서 얘가 4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세 번째로 지현아 너무 졸려? 우리 힘 다 끌까? 안 졸려? 그러네? 안 졸리는데? 자, 그럼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2를 씁시다. f'2를 쓰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은 f2 더하기 h 빼기 f2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아까 했던 게 뭐였지? 저기 분홍색으로 쓴 부분을 하는 거야. x에 뭘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y에 h를 대입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저기다가 이제 다시 써봅시다. f2 더하기 h는 f2 더하기 fh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가 괜찮지? 그러면 f2를 넘기면 f2 더하기 h 빼기 f2는 뭐랑 같아? 네, fh랑 같아지지 않았지? 그럼 저걸 여기다 쓰는 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를 그려요. 근데 위에 이게 얼마라고? 4라고. 그래서 이 답이 그냥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는 시험에 잘 안 나오겠지 보통. 너무 간단해. 보통 뭔가 계산을 시키려고 이렇게 낼 겁니다. 요거보다 더 복잡하게 내거나. 현이 질문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라는 게 있는데,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였지? 오, 맞아. 접선의 줄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아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2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따가 뒤에 가서 5번 문제를 할 때 다시 이야기했다고 했던 그 개념이 있거든. 그게 뭐지? 그 개념이 있거든. 그게 뭐지? 동그라미 몇 번을 아까 5번 할 때 다시 보겠다고 했었는데 동그라미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지? 3개 중에 몇 번일까요? 2번. 2번이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얘기가 28페이지 2번입니다. 배소 비교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대상이 두 가지거든.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지금. 물론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의 다른 말인 거지. 어쨌든 이렇게 쓰라. 근데 둘 다 뭐였지? 둘 다 기울기였어. 근데 그냥 기울기가 아니야. 함수의 그래프랑 관련된 기울기인 거야. 오케이? 얘는 뭐였지? 그냥 두 점을 이은 기울기야.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야. 미분계수는 뭐지? 접선 기울기야. 그러면 이 둘의 기울기의 대소 비교는 뭘 하자는 거지? 자, 이게 L1이라고 하자. 이게 L2라고 하자. 이게 L3라고 하자. 이게 L4라고 하자. 자, 그러면 현이가 해보자. 틀리면 꿀밤이 300배. 괜찮다. 넣읍시다. 현아. 이 중에서 누가 기울기가 제일 커? 이거 L 몇 번? 이거 맞아. 얘가 제일 커. 1등. 그 다음에 2등이 누구야? 1번 맞아. 2등. 3등은? 맞아. 왜 고민할까? 4번은? 4등은? 얘기했지. 일단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야. 양수. 기울기가 양수. 얘도 기울기가 양수. 얘는 기울기가 음수.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였지, 맞지? 괜찮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가 더 크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일단 양으로 향하면서 더 갚아면 되겠지. 그러면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면 좋을까?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린 게 내가 L5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 기울기랑 L3의 기울기랑 L5의 기울기랑 누가 더 크지? L3의 기울기가 커? L5의 기울기가 커? 이 기울기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는 당연히 얘가 더 가파른데 얘는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큰 거니까 맞지? 그래서 얘가 값 자체는 더 크게 나올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기울기의 대소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이고,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 평균 변화율이나 순간 변화율은 그냥 기울기가 아니라고 했어. 어떤 기울기라고 했지?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들의 기울기야. 그냥 아무렇게나 점 찍어놓고 기울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 그래프의 모양은 뭘까? 그치. 그런 모양 이런 거 아니잖아, 맞지?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모를 때는 직선인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만 묻는 거야. 다른 모양은 없어. 쌤 이렇게 되면요, 얘는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 이 이후로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보는 거지. 뭔가 의하지 않아. 괜찮니? 오케이. 자, 얘는 무슨 모양? 아래로 볼록한 모양입니다. 이해했어? 오케이. 사실 그래서 기울기의 그래프 위의 점의 대소 비교는 수학적으로는 볼록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로 볼록하면요, 오른쪽에 있는 점을 많이 선택할수록 기울기가 반드시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점을 이렇게 A점, B점, C점 이렇게 세 개를 찍었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연결한 선분과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한 선분과 그리고 이렇게 연결한 선분 중에서 누구의 기울기가 제일 커? BC 위의 선분의 기울기가 제일 크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오른쪽에 있는 점을 많이 선택할수록 기울기가 제일 큰 거야. 그러면 가장 큰 기울기는 어디 생기겠어? C에서의 좀 삐꾸가 되고, 어쨌든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큰 거야. 왜? 저건 C를 두 번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을 두 번 선택했잖아, 맞지? 기울기 제일 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도 사실은 볼록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면 항상 판단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느낌으로 기울기가 큰 것 같은데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그냥 오른쪽에 점이 더 많으면 아래를 볼록할 때는 기울기가 더 크다, 끝이야. 괜찮니?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가끔 그래프 위의 점이 아닌 점이 주어질 때가 있거든. 특히 대수에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때 이 정답은 판단할 수 없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니은에서 항상 크다 이렇게 써버리면 작을 때도 있는데 하고 틀렸다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울기의 대소 비교는 볼록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진 않은데 보통 그렇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그 얘기를 거기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럼 필수예제 5번 문제를 볼까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문제라면 그래프가 중간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볼록성이 바뀌는 문제를 가지고 기울기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그래프는 무슨 모양이냐? 5번 문제는? 혹시 근데 소율아, 네.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거야? 아래로 볼록한 거야? 위로. 위로 볼록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의 일부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아, 자자자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게 될 얘기긴 한데 위로 볼록의 정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아무 점이나 두 개 잡아. 그리고 나서 선분을 연결했을 때 선분보다 곡선이 위에 있으면 위볼이야. 아래에 있으면 아볼이.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5번은 위볼 맞습니다. 맞지? 자, 그럼 봅시다. 문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군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로 볼록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점을 더 많이 선택할수록 기울기가 더 작아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몇 개의 기울기의 대소를 비교하래? 3개의 기울기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거든. 첫 번째는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냥 왜 이렇게 묶으래?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된다. 그럼 누가 제일 크다고? 색깔을 바꿀까? 누가 제일 크다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크다고. 얘가 위로 볼록할 때는 반대라고 했어. 위로 볼록할 때는 반대라고 했어. 더 왼쪽의 점을 선택할수록 기울기가 더 큰 거야. 얘가 제일 크고, 그다음 녹색,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F'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 다시 말해서 평균변은 그 다음, 그리고 F'B가 제일 작다. 이거는 그냥 그림을 안 주고 위로 볼록하다가 고만 줘도 항상 참인 겁니다. A와 B의 대소가 저렇게 정리된답니다. 현이 괜찮아? 지우리 질문 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당히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인데 강의노트의 32쪽에 있습니다. 32쪽. 자, 일단 정의부터 시작합시다. 즉 우리가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사실 이제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이미 약간 애매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왔거든. 정의가 뭐냐면 미분 계수가 존재입니다. 미분 계수 존재.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미분 계수를 내가 구했어. 근데 그게 값으로 나오잖아? 그럼 그냥 미분 가능한 거야. 그냥 그게 정의야. 오케이?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분 계수가 이제 F'A잖아. 맞지? 그러니까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이렇게 될 거거든. 이 친구가 존재하면 되는 거야. 근데 봤더니 지금 이 미분 계수는 뭐로 정의되었지? 극한으로 정의가 되었잖아. 맞지? 근데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였지? 좌우였지.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둘이 같으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맞지? 아,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좌극한을 쓰자. 즉 다시 말해서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와 이거와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가 이 둘이 서로 어떻게 되면 같게 되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같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없는 걸 어떻게 같다고 이야기할 거야, 맞지? 각각 존재가 같을 때 저렇게 등식을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되게 되면 좌칸이 존재하고 우칸이 존재하고 둘이 같다라는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친구를 이제 정확하게는 미분계수의 좌칸이라고 부르지만 미분계수 자체가 수학적 너무너무 중요해서 얘는 따로 이름을 불러 좌미분계수라고. 좌미분계수. 그래서 우리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이제 말이 너무 길어서 보통 이제 줄여서 좌미, 우미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정의니까 사실 그냥 받아들이면 끝이야. 받아들이면 끝이야. 이제 두 번째는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가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였지?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 알았지?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이제 쌤이 이걸 가르치는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더라. 다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야. 미분계수의 F'A라는 값 자체의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인 거야. 괜찮지? 미분 가능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미분 가능의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뭐라고 돼 있지? 부드럽게 연결, 매끄럽게 연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괜찮니? 이렇게. 자, 그런데 저거를 설명하는 건 사실 직접적으로 조금 불편하고 보통 간접적으로 수동적으로 조금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분 불가능이라는 친구를 이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미분 불가능의 예를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불연속이면 반드시 미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x는 a인데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치자. 자, 근데 미분계수는 뭐의 극한이라고 했었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이야기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의 극한값이 알았지?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미분계수는 뭐가 있다고? 좌미분계수도 있고 우미분계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둘이 같아야 돼.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 이제 점이 있고 여기에 점을 잡는 거야. 그리고 이 점이 이렇게 가까이 오겠지. 그럼 처음에 이렇게 점을 이었을 때 이 기울기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저게 저 별표 친 점이 점점점 저 A, FA에 가까이 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다가 결국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만약 이쪽에서 점이 왼쪽에서 즉 좌미분계수를 생각해 보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가까이 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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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고 있어? 기울기가 음의 방향으로 한없이 가팔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괜찮니? 근데 어쨌든 저 분홍색 기울기와 저 노란색 기울기가 같아지지 않아. 같아지지 않지. 즉 미분계수가 저 기울기의 값이 같아지지 않는다. 극한값이 같아지지 않기 때문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다를 수밖에 없고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뭐? 조금? 유리미한테 보는 건데? 아니야, 괜찮아? 히터 끄고 싶지 않아? 히터 안 껐으면 좋겠다. 상관없다. 인제는 왜 안 끄고 싶어? 지금 딱 좋아. 좋을 기회 맞지? 네,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쌤은 끄고 싶어서 쌤은 혼자서 12표라서 끌게. 알지? 자, 한번 끄고 와서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제 불연속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혹시 너 이 단어 알아?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알아? 처음 이해하다. 매일 3시간 공부다. 조금 달라. 약간 겹치는데 조금 달라.
날카롭다의 한자어야. 첨자가 뾰족할 첨자고 얘가 날카로울 예자야. 오케이? 그럼 그냥 생각나서 예전에 쌤이 이제 이거를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 이걸 모르더라고. 부침개 뭐 이러더라고. 아니야, 알았지. 혹시 아니? 조금 달라, 조금 달라. 왜냐하면 이 부라는 게 부력할 때 부자거든. 부력이 뭐지? 물에 뜨는 힘 있잖아. 침은 침몰할 때 침자야. 그럼 부는 무슨 뜻이야? 떠오르는 거고, 침은 뭐야? 가라앉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내림이 있을 때 부침이 있다라고 해. 우리 인생에 부침이 다 있잖아, 맞지? 왜? 나는 괜찮은 말이야.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 맞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 맞지? 사실, 그렇지? 이걸 하는 겁니다. 어쨌든 쌤이 갑자기 저기 첨예하다라는 이 단어를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이제 첨점이라는 단어를 쓸 거거든. 얘를 이제 요새는 뾰족점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 그 게임장에서 첨점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해. 저거 이야기하는 거 사실 첨예하다는 말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첨점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미분 불가능해. 무슨 점이라고? 뾰족한 점, 뾰족한 점.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여기 x는 a에서 이벤트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랑 같아야 한다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가 a, fa가 될 거니까 여기가 정점, 그리고 여기는 점이 이제 움직이면서 점점 이 a, fa에 가까이 오면서 기울기를 이제 판단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가 가면 이제 얘는 근데 이게 사실 직선의 일부가 그려진 거라서 이 점이 아무리 가까이 오더라도 기울기의 극한은 무조건 그냥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점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점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그려지게 될 거야. 오케이. 어쨌든 저 노란색 기울기와 그 분홍색 기울기가 같아질 수 있어 없어? 같아질 수가 없겠지. 즉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거지. 이렇게 되면. 요거 두 개가 기본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수투에서는 미적분 1에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오지 않을 거고 이제 미적분 2에서만 나올 건데 뭐냐면 우리 혹시 그 y는 x 세제곱 그래프 알아? y는 x 세제곱. 사실 이제 곧 배울 건데 그냥 점찍기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걸 정식으로 배우기 전에 조금씩 나올 거라서 그냥 알아두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y는 x 제곱 그래프는 요렇게 그리고 여기 x축에 딱 접하는 형태로 그려져서 y는 x제곱은 이 x축에 접하게 그려질 겁니다. 이 노란색 직선이 y는 x세제곱에서의 접선이야. 근데 저 친구는 1대1 대응이라서 역함수를 가지거든. 역함수를 가진다는 말은 내가 이 친구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y는 x 직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대칭 이동을 해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저 접선도 이 노란색 접선도 대칭 이동되어서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그러면 저 주황색 함수의 원점에서의 접선은 저 분홍색 직선이 될 거거든. 그럼 분홍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지? 다시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지? 0이란 말이야. 그게 저 x세제곱 함수의 x는 0에서의 미분계수가 될 거거든. 근데 이 분홍색 직선은 기울기가 있어 없어? 다시 정의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x축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를 정의하지 않아. 굳이 표현하면 무한대라고 할 수는 있겠지. 일반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이 주황색 함수가 x좌표 0일 때의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아까 미분 가능의 정의가 뭐였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했잖아. 맞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미분 불가능한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는 진동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동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어디까지? 1번, 2번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주제입니다. 맞지? 3번은
예외적으로 이런 상황도 있다는 사실 인지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미분 불가능한 게 결국은 어떤 상황이야? 뭐 하거나 끊어져 있거나 뭐 하거나 뾰족하면 뭐 하대? 미분 불가능하대. 그럼 미분 가능한 건 뭐야? 끊어지면 안 된대. 연결돼야 된대. 두 번째로 뾰족하면 안 된대. 그러면 매끄러워야 된대. 부드러워야 된대.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뭐라고? 미분 가능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라고? 부드럽게 연결. 숨소리? 랩피드. 괜찮니? 오케이. 저게 미분 가능의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알았지? 괜찮아?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의 관계. 무슨 얘기냐면 함수 fx가 x는 a에서 만약 미분 가능하다면 반드시 연속입니다. 사실 좀 당연한 게 연속의 의미가 뭐라고 했지? 연결이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미분 가능하려면 뭐 해야 된대? 연결이 돼야 된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애초에 끊어지면 미분 가능이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미분 가능 반드시 뭘 수밖에 없어? 연결될 수밖에 없어. 괜찮지? 근데 연결된다고 해서 무조건 미분 가능일 거냐? 이건 아니야. 사실 이 친구는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안 끊어졌잖아. 맞지? 근데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네.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야? 발레가 되는 거야. 괜찮니?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저 친구가 발레가 존재하는 발레가 존재한다. 괜찮니? 이렇게 뭐 증명도 사실 간단한데 책에도 증명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긴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정이 뭐냐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거든.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f'A 즉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가 존재한다는 이렇게 얘가 존재한다는 게 가정이야. 근데 우리 연속의 정의가 뭐였지? 연속의 정의. 수연 혹시 연속의 정의 기억나?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둘이 같다. 맞지? 실전에서 어떻게 하자고 했지? 띠띠띠. 그치? 좌우함 같다 이렇게 한다고 했었지. 근데 여기는 이제 증명이니까 정의대로 해야 돼. 알았지? 정의대로.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 리미트 fa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같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연속의 정의란 말이야.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둘이 같으면 연속이야. 요 등식이 하나 주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연속이 되는 거지. 요걸 요렇게 써도 괜찮아. 다시 말해서 fa가 주어지기를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더하기 fa 더하기 h와 같다. 요렇게 쓰더라도 요 친구도 뭐야? 식이 좀 이상해. 다시 쓸게. 이렇게 쓰더라도 이게 성립해도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봐봐. h가 0으로 가면 요 a 더하기 h는 어디로 가는 거지? h가 0 가면 a 더하기 h는 어디로 가? a로 가잖아. 맞지? 근데 a가 되기는 해? 안 돼. 0으로 간다는 말은 0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 맞지? 결국은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친구야. 그거랑 x가 a로 갈 때 요 x랑 어때? 둘 다. 저 x도 어디로 가니? a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a가 되지는 않는 친구잖아. 맞지? 결국 저 a 더하기 h가 의미하는 바나 x가 의미하는 바는 어때? 똑같아. 사실은 그냥 a 더하기 h를 x로 치환하면 위의 식으로 바뀌어. 그냥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저 두 식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이제 결론을 보이고 싶은 거야.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fa 더하기 h 빼기 fa가
우리는 여차저차해서 제로임을 보이고 싶어. 괜찮니? 오큐어. 야? 야? 자, 봅시다. 그러면 얘가 제로임 보고 싶거든. 그래서 여기다 뭘 할 거냐면 이렇게 h를 나누고 여기다 곱하기 h를 하게 되면 이 식은 처음 식과 같아 달라? 극한 내에서는 조작을 해도 괜찮다고 했었잖아, 맞지? 근데 그럼 얘가 뭐가 되지? 해품이 그렇지. F'A가 되는 거야. 저 h는 어디로 가지? 0으로 가지.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가 돼? 0이 되겠네. 이해했어? 그러니까 저 값이 존재하면 저 FA 더하기 H 빼기 FA가 0으로 수렴한다고. 다시. 그러니까 이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쓰게 되면 이런 얘기야. 리미트 H가 쌤이 지금 약간 민지야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집중하고 있었어?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결 내가 증명을 한 거거든 지금. 근데 이 식에서 어차피 이제 이 친구가 FA가 상수잖아, 맞지? 그러면 FA 더하기 H의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결국 얘를 리미트 분배해서 쓰게 되면 결국 요 식이 성립하는 사실을 보일 수 있어. 왜냐면 둘이 수렴하니까. 다시 앞에서 설명을 했을 거거든. 이 친구가 상수고 이 친구 수렴하게 되면 이 친구가 반드시 수렴한다. 그래서 리미트를 찢어서 계산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앞에서 한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 친구 식이랑 요 친구 식이랑 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러프하게 받아들여도 괜찮아. 어차피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면 얘가 수렴하지 않으면 얘가 숫자인데 수렴할 수 있을까? 없겠지만 맞지? 결국 얘도 수렴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를 분배해도 괜찮아. 분배해서 적당히 향해서 정리하면 요 식이 만들어지겠지. 따라서 주어진 함수 fx는 x에서 연속입니다. 하나 많이 어렵지. 논리가 사실 제일 어려워. 아마 어떤 뭐지 첫 번째 단추가 깔끔하게 잘 안 끼워져서 계속 약간 불편할 거야. 어쨌든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그냥 그런 말인가 보다가 생기거든. 그러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것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쌤이 지금 한 얘기는 그 강의 노트 기준으로 34페이지는 얘기를 한 겁니다. 34페이지는 얘기. 33페이지 얘기를 좀 빼먹어서 약간 말을 조금 못했게 강의 노트 33페이지는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함수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뭘까라는 얘기를 조금만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에서는 사실 비슷했거든. 연속 함수라고 하면 뭐였지? 그 함수의 정의역 내의 모든 x에 대해서 연속 함수, 그러니까 그 x는 한 점에서 연속의 정의를 만족하면 우리는 연속 함수라고 불렀거든. 그리고 그냥 퉁 치고 넘어갔단 말이야. 왜? 모든 점은 몇 개쯤 되지? 무한히 많다고. 그 무한히 많은 점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다고 없다고?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모든 점에서 만족하면 그냥 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미분 가능수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는 미분 가능 어떻게 정의했다고? 점에서 정의했다고. 오케이? 저거를 이제 이 미분 가능함수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모든 점에서 저 정의를 만족한다면, 즉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미분 가능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괜찮지? 근데 생각해봐. 미분 가능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고? 매끄럽게 연결이라고 교환. 그치? 자, 매끄럽게 연결이라고. 근데 생각해봐. 우리 아는 함수 중에 막 뾰족뾰족하게 생긴 이름이 있는 함수가 있나? 사실은 없어. 절대값 쉬운 건 있지. 그건 이제 미분 불가능인 상황인 거야. 알았지?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함수는 뭐다? 미분 가능 함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속에서 그 얘기했거든. 불연속 함수라는 친구와 불연속 점이 있는 함수를 구별했단 말이야. 우리가 실제로 다룬 건 뭐였지? 불연속 점이 있는 함수야. 왜냐면 불연속 함수는 모든 점에서 끊어진 함수야.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기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뭐 디리클레 함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야기는 했었던 것 같아.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불연속 점이 있는 함수를 다룬 것처럼 미분 가능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미분 불가능 함수를 다루지 않고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는 함수를 다룰 거야. 다시 말해 이렇게 뾰족이 있거나 이렇게 불연속이 있거나 그런 함수들을 다루게 될 거라는 얘기지. 그거는 일반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다 매끄럽게 연결되는데 특정한 점에서만 뭐인 거야? 뾰족뾰족 해가지고 혹은 끊어져 해가지고
미분 불가능 상황이 존재하는 거지.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 미분 불가능 함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거기 쌤이 그 강의 노트에 그 위키 출처 위키라고 적어놓은 거 있지. 모든 점에서 뾰족뾰족하게 생긴 함수야. 물론 그림을 계속 확대하면 계속 확대해도 뾰족해. 그래서 거기 이제 확대해서 또 그려놨잖아, 맞지? 그 약간 그 프랙탈 구조라고 해서 뭐 눈송이 모양 이런 거 들어봤지? 그 확대하면 그 모양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그 구조야. 그래서 무한히 뾰족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건 다루지 않는다. 그냥 참고용으로 넣어놓은 거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넘어갑시다. 우리 지금 다시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거든.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지금 30분밖에 안 됐지. 아 40분 너무 긴 시간인가? 우리 초등학생의 집중력이 40분이라서 초등학교 때는 40분이고 고등학교 때 50분 바뀌었는데 맞지 이제? 어떻게 생각해?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좋아 왜 이렇게 힘들해? 네. 이제 힘들어? 집중력이 한 개 살짝 왔어? 집중력이 그럼 그거의 차이가 거의 없지 않나? 자, 일단 5분만 쉬었다 할까? 그럼 5분 뒤에 회복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 저희 시간마다 안 쉬는데. 아니 난 궁금했어요. 뭐 쉬지 말까? 아니 그게 궁금했어요. 5분이라도 감사하게 해주면 안 될까? 1분 쳤으니까. 그래 5분만 쉬었다 합시다.